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오늘은 네. 임신에 대해서 북한에서 부끄러워. 임신부를 임신 부끄러워. 누가 임신- 부끄러워해요? 임신 왜 부끄러워하는데? 하나의 생명의 탄생인데 그렇지. 임신부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임신부들은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관리하는가, 본인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어떤 분이 물어오셨어. 질문이시구나. 북한에게 이게 무지 궁금하대. 그래서 이걸 임신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다뤄주진 않았잖아요. 이게 나온 게 없거든. 근데 나도 북한에서 애 낳았고 그때도 애를 출산을 낳았고, 했었고. 출산을 했으니까 북한도 나름 임신부에 대한 그 관리 시스템이 있어.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나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아이 출산할 때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알거든. 우리는 하다못해 내가 왜 그런 걸 말하냐면 대한민국에는 에? 가면 이거 임신 아니야 하고 막 병원에 가면 그렇지. 쫙 벌써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 뭐 이거 배 안에 있고 얼마나 좀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애 낳을 때까지도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도 몰랐고 모르지. 그리고 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거를 봐주는 게 조산원이나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동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엉덩이가 어쩌어 하면 엉덩이 쪽 보기도 하고 배꼽을 손으로 딱 대보고 배꼽이 닿게 되면 뭐 딸이다 아들이다 이런 거를 해서 근데 그 할머니가 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딸이 났어요. 근데 내가 이 임신을 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을 병원에 안 갔댔거든. 근데 우리 이민반장이 우리 담당 구역병원 산부인과에다 신고를 해버린 거야. 임신했는데 물어보니까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퇴근이 오니까 산부인과 담당 의사가 우리 집에 와서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 거기 평양에서 평양. 그랬죠. 네. 지방에서 그런 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80년대니까. 그래서 이 깔따를 하나 주더라고요. 많은 거. 이제 입술이를 언제 했나? 뭐 어쩌냐는 뭐 다 이렇게 물어보더니 대략 몇 달 뭐 이렇게 자기네가 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달마다 와서 검진해야 된다는 그걸 주더라고. 이게 검진이었어. 배 만져보고 그런 것도 없어. 아이 뭐 나는 진짜 애 낳는 나이까지 스커트 입고 다녔거든. 애가 요만한 거 나왔어. 먹지 못하고 계속 유동하고 글 쓰고 항상 긴장하다니까 배 안에서 애가 크지 못했는지. 한국의 엄마들은 보세요. 애들이 너무 크게 자라서 자연분만 못하고 다 수술해서 그렇지. 나잖아요. 태어나면 4kg, 3kg 막 근데요. 그래. 북한의 애기 2kg, 2kg 300짜리.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산전산후 휴가제라는 게 있잖아. 그게 내가 80년대만 해도 70일이었거든. 근데 그 후에 무슨 20일인가 더 무료였다고. 90년대 중반까지 제가 정확히 알아요. 70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북한에서 듣기는 조금 늙었다 했는데 열흘인가 보름인가 또 늘어났다는. 70일, 80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산전 30일, 산후 40일 때였거든. 근데 이 산전 휴가를 못 받아. 누구도. 애 낳은 날까지 일해야 돼. 산전 휴가는 진짜 몸이 붓고 내리고 할 때 병원 산부인과에서 너는 산전 휴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견서를 써서 주거든. 나는 이거를 학생 때 한번 느낀 거 있어요. 산후 휴가는 우리가 애를 낳고도 그거를 우리가 써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모르지만 학생 때 중학교 5학년 시절에는 이제는 다 큰 처녀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학급 선생님이 임신부였어요. 이름도 아니지만 공정희 선생.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당시 임신을 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붓더라고. 임신부정으로. 얼굴이 붓고 막 손이 뚱뚱 볼한테 쏘인 것처럼 막 붓고 하니까 선생이 아이 낳을 때가 아직도 2, 3개월 남았는데 임신부정이 너무 세니까 학교에서 산전 휴가로 빨리 들어갔던 생각은 나요.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산전 30일 휴가를 안 떼주기도 하거냐 임신부 자체가 그걸 쓰지 않으려고 그렇지. 했어. 산후를 생각해서 산후 40일을 50일, 60일로 늙기 위해서 70일은 무조건 뭐 어떻게 놀게 돼 있으니까 이 70일을 나름 개개인이 분할하는 거지. 맞아요. 말하자면
애를 낳은 다음에 더 집에 오래 있으려고 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장 출근해서 일하다가 진통역에 시작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 나인 경우가 그랬거든. 그럼 70일 노는가? 이것도 못 놀아. 애가 40일 되면 계속 직장에서 나오라고 불러내. 다른 직장은 모르겠는데 우리 중간기관들은 그랬어. 그래서 나는 40일도 채 안 돼서 35일 됐을 때 애 피덩이 없고 출근했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무조건 임신했다면 담당 구역병원 산부인과에 신고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깔따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가서 그 애를 진찰해야 돼.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무슨 다 보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래, 심장소리도 다 들고. 다 들려. 그런 건 아예 없어. 저기 그럼. 평양 산원 가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구역병원 같은 데는 아예 없거든. 그러니까 가서 다 정상인가 배기 양쪽으로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정상하고 다 도장 뚝 찍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줘 나름. 근데 지방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귀가 청진기잖아요. 임신부 배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보고. 맞아. 들어보고, 정상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 이제 예정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알거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걸 관리하더라. 저쪽에는 뭐 내가 또 애 출산할 때 당시는 뭐 이렇게 안전한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또 저 고난이 행군 시기니까 그렇지. 떠돌이 하면서 꽃제비 생활하면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임신하게 되면 그 여성들이 생리 주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생리 주기가 딱 없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영양이 약하구나. 근데 계속 없으니까 아유 이제는 다 갔는가 보다. 차라리 깨끗하고 좋다. 근데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입덧이라는 걸 내가 잘 몰란 거예요. 막 고기가 그렇게 사정없이 먹고 싶은 거야. 고기가. 아이고. 너무 고기 먹고 싶어갖고 잠자면 꿈에 막 이만한 그릇에 막 고기 이렇게 그것도 우리 북한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개고기뿐이었잖아요. 그렇지. 개고기 손으로 다 찢어갖고 막 빨갛게 파양념 두고 다 이렇게 나온 거 국물만 두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한 그릇 있어갖고 야 내가 저거 꼭 먹으리라 꿈에서 정신없이 먹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막 메스꺼운 거예요. 메스꺼울 정도로 먹었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입덧이었대요. 아 그게 입덧이구나. 또 그 우리 애기 가지면서 내가 그 태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끄뜬 것도 안 잊어먹어요. 산속에 물 먹으러 갔는데 양쪽에 산에 철쭉꽃 있잖아요. 진달래 말고 쫙 한 산이다. 그렇게 몽땅 꽃밭인 거예요. 야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이런 거를 내가 느꼈는데 그게 태몽이라 하면서 너 딸 낳겠다. 그랬는데 딸은 딸이더라고요. 근데 임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제 임신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던 그쪽에선 산부인과 병원에서 담당 의사제가 있긴 있을 거야. 작동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병원 자체 진료소에 산부인과 조산원도 다 다 있어요.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막 꽃제비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가정이 다 깨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을만 하니까 다니는데 거진 다 동네가 다 흩어졌었어요. 그리고 조산원한테 한 번 가려면 빈손에 못 가요. 꼭 뭘 들고 가야 돼. 나랄 같은 거 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조산원이 더 특별히 잘 봐줘요. 임신에 대한 우린 그런 성교육도 모르고 임신에 대한 것도 교육도 없고 하니까 교육이 없지. 아예 없지. 그 여학생 실습 시간에 달고리란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생리에 대한 지식은 배워졌어요. 우린 남자 여자가 손만 잡아도 애가 나오는 줄 아는 시대에 살았잖아. 아유 연애라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아유 근데 아무튼 이게 80년대에 임신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고달팠어. 1982년도에 평양산원 무슨 그 했잖아. 했는데 평양산원과 동시에 김일성이 도시가 났어. 우리도 이제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 담당 의사들 계속 선전하며 다녔어. 하나를 낳는 게 딱 좋다. 둘 낳는 건 그저 그럭저럭 그렇겠지만 셋 낳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라고 김일성이가 말해가지고 이제 애 하나 낳았다면 그 자궁에다 고를 끼워주겠다고 또 담당 의사들이 매 집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끌고 와서 하고 그랬어. 근데요 우리가 그게 80년대에 다 있은 일이요. 제대되고 90년대 초반에는 또
제한 없이 날아. 그러니까 그 하나씩 날아. 어. 하나씩 낳는 게 당에 충실한 거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내 또래들이 제일 많이 난 게 둘이야. 다 둘이 낳는데 90년대니까 초모 용량이 딱 떨어지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맞아요. 예. 군대에 나갈 확률 이렇게 푹푹푹 줄어들기 시작한 거지. 맞아요. 이 거의 200만 대군 무장을 유지하자니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탈락되는 것도 뭐 이렇게 죽는 거 다 해서 초모 인원이 딸리기 시작한 거야. 그 충성의 군사복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보충 인원이 없어서 나온 인원이 거야. 없고 아이들이 다 영양이 좋아됐고 키가 1m 145, 몸무게가 45cm가 18, 19살짜리들이 그 글쎄. 정상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그때 보니까 다 된 거야. 메꾸지 못하니까 제대될 사람들을 2, 3년 확 묵힌 거예요. 군사 복무연한을 계속 늘린 거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어요. 70년대만 해도 6, 7년 이렇게 됐는데 예. 그 다음에 10년, 11년, 13년 막 예. 이렇게 늘어난 게 바로 김일성이가 어느 한식에 산하 제한하라고 그렇게 못 살게 그래서 만약에 애가 하나 낳는데 난 하나 더 낳고 싶겠다. 얼마나 시끄럽게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중국에서 수입에다가 그거 당자금 풀었다. 애도 더 낳지 말라고. 지방은 모르겠어. 평양시. 그 다음에 개인이 임신기간에 어떻게 몸을 조리하는 그런 법은 아예 없잖아.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나마 아들이라도 나면 아로먹이라도 차지하고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애기 낳고 2-3시간 툭툭 털고 나서 우물가에 그 애기 그 출산할 때 그 출혈 빨래도 다 본인이 나서 빨래. 나는 이거 임신기간에 입덧 하는데 천상 꿈에도 안 꾸던 오리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근데 오리 먹으면 오리 난다고 우린 또 못 먹겠어요. 근데 우리 동무가 너 뭘 먹고 그래? 난 오리고기 막 미칠 것 같으니까 걔 어머니가 그때 신여상점 집에 있는데서 오리 한 마리 갖다 날 줬거든. 그걸 갖고 집에 가서 그래서 다 끓여놓으니까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집이 세 식구였거든. 시어머니, 남편, 나. 그 오리탕을 얼려놓고 먹자니까 쫙 잡아당기면서 오리 먹으면 이게 감각시운 애가 나오잖아. 막이 생긴다고. 가고 내 앞에서 두 양반이 가득가득 뼈까지 다 씹어 먹더나. 야, 그래서 악이 나고 눈물 나고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에 퇴근하다 또 내 동문이를 또 가니까 너 오리고기 잘 먹었니? 이렇게 설명하니까 가지 말아라.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오리 해준 걸 먹었는데 애 낳을 때 좀 걱정되더나. 이런 애가 나올까봐. 뻔뻔한 게 나왔어. 그날 우리 막이 생기고 오리처럼 이렇게 생긴다고. 그 나온다고. 막, 예. 우리 동무는 입술이 할 때, 야, 그거 보면 80년대 초에 들어가면서부터 북한의 모든 과일 남실 상점들 진열품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진열품이지. 얘가 입술이를 12월 달에 했는데 그 사과 하나를 너무 먹고 싶어서. 아유. 얘 남편이 중앙당 8구 그 건설하는 그게 무슨 초당 비서까지 했는데도 그걸 못 보여주더나. 근데 우리 직장 옆에 과일 남새 상점이 딱 하나 있었어. 가서 사과 하나만 좀 사자고. 이건 안 된대. 이 하나를 건드리자면 구역 상업과 관리소에서 지령이 내려와야 요 사과 하나를 뺀다는 거야. 상업관리소. 상업관리소.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때 날라리 수건이지. 나이롱 수건. 잠자리 수건. 잠자리 수건. 그때 그게 폭발적인 인기였거든. 일본에서 건너오잖아. 일본에서. 그렇지. 기국민들은 막 다 들어가고 와서 팔아먹었잖아. 그거를 꺼내가지고 요거 거저 주겠으니까 사과 하나만 달라고. 하나만 달라고. 나 그때 따라갔댔거든. 그 다음에 점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 바꾸서 사과 2알인가 줬어. 얘가 앉아 먹는데 물이 다 밝아졌대. 그래서 그 궁중이 뚝 떨어졌다고. 그걸 못 먹었어. 그게 평양에서 기자 생활할 때 일이야. 걔도 기자였거든. 그러니까 북한의 임신부들 입덧한다고 해서 특별히 먹을 것도 없어. 그렇지. 물론 김일성 족속은 먹겠지. 다 외국에서 갖다 물론 먹겠지. 세상의 애들은 먹겠지. 좋은 거지. 근데 우리 그 중간기간 기자였는데도 걔가 먹고픈 걸 못 먹어가지고 이제는 지방은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장마당에 가서 먹고픈 거 그렇죠. 먹고. 시장에 뭐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거 다. 근데 평양인 경우도
이제는 돈이 없어 못 먹게 돼 있어. 그때는 돈이 있어도 없지.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못 없지. 먹고. 이제는 돈이 있어도 그 돈 있으면 쌀 한 줌 사지. 그러나 북한도 나름 그 가족이나 그런 데서는 임신부 입술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고 뭘 먹고프나 하지만은 해줄 용력은 전혀 더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북한에 그때 우리 벌써 물어봐. 넌 몇 킬로 났니? 넌 몇 킬로 났니? 맞아요. 2.4킬로 하면 아이고 안쓰럽겠으나 2.8킬로는 괜찮은 3점 넘어가면 오, 뭐 장수가 나와. 장수. 4점짜리 없어. 지금은 한국의 아이들 너무 잘 먹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정말 장수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통통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임신부, 북한 임신부 제일 불쌍해. 먹을 게 있나? 임부복도 없어가지고. 임신복도 없어. 그냥 몸빼 바지다 고무줄 옆구리다 차는 찌르 커가지고 안 주면 이만큼 벌어지는 임부복이 없어가지고. 임부복 파는 데라는 거 아예 없어. 천이라도 팔면 사다가 그렇지. 헬기라도 하지. 그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아유. 나는 감사한 게 배가 그렇게 요란하게 안 나온 거. 야, 배가 좀 나온 것들은 자기도 자기 몰골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야, 그거 임부복이 없어서 진짜 아유. 가구이 여자들. 남자들도 임신부 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도 다 한 가정에 세대 주고 다 그랬는데도 임신부 하면 큰 노력동은 우선 못 나가니까 그게 피해래. 자기가 더 나가야 되는데 북한의 노력동원이 얼마나 많니? 그렇죠. 임신부는 벌써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노력동원 안 내보내거든. 그런 건 또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하루 더 나간다고 임신한 게 무슨 죄인이 돼버려. 북한에서는 축복받은 임신이 못되죠. 못돼. 예. 거기서 또 여자인가 남자인가 여자 또 그거 남자. 따지지. 아이고.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내 임신이 배가 어떻고 저쩌고 남자 아들이야 계속 난 내가 꿈꾸면 분명히 딸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계속 남자란다. 그러면 그러더니 딸 나오니까 쭉 뒤져보고 가두나. 병원에서 내가 애 낳는데. 야, 북한의 임신부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겪은 것 그대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 배가 불러서 나와야지 임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임신이 몰라. 언제 되는지 임신 주기가 난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거 솔직히. 대주질 않아서. 그리고 내가 그 군대 나가서도 간호사 생활을 했지만 군부대에서는 산부인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은 몰라. 산부인과 군대에서는 취급 안 하지. 취급 안 하죠. 군의병원 같은 데서는 아예 없지. 산부인과가 아예 없지 거기는. 그래서 배가 나왔으니 알지 몰랐다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내대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